안녕하세요. 구호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는 지문을 던져주고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사항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11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달라 했으니까 윗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확인해달라는 얘기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보면 기억,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다 해놓고 1번에는 기억에는 조사, 애와 결합해 부사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글을 보면 이 글에서는 아는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명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명사형 어미, 미음,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조사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 이 내용을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여기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두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영수는 학교에 빨리 가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여기 보시면 목적격 조사가 되어 있고요. 르를 결합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기,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해 있는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르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분명히 조사애가 아니라 조사를과 결합해서 목적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겠죠.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견문자인 걸 확인하려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돼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기본형으로 됐을 때 X다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니은에서 찾으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라일락이 피었다에 피다 하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기억은 빨리 가기를 가다, 원하고 있다, 원하다, 있다. 원하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다에 보조용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언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그냥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는 문장, 원하고 있다, 안기 문장, 가다의 형태로 두 문장을 만들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땐 첫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의 근거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봤을 때는 지금 피었다, 무엇이, 라일락이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은 맞는 걸로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디귿을 볼 겁니다. 디귿을 보면 디귿에는 어미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부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부사형 어미 개,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부사어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디귿에서요. 디귿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 서술어 푸르다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부시다가 있죠. 부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일단 개가 결합한다 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푸르다 갖고 서술어 하늘이 푸르다 문장 하나, 부시다 갖고 서술어 눈이 부시다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부사형 전성어미 지금 지문에선 전성어미라는 말을 안 썼는데 전성이라고 하는 건 성질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도 전성어미고요. 명사형 어미도 전성어미입니다.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용어는 서술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을 관형사의 형태로 성격을 바꿔주고 부사어의 형태로 성격을 바꿔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 있다.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4번 리을 얘기가 봅니다. 리을을 보면 그녀가 좋아하는 식당은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리을에 뭐라 했냐면 4번에선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모두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다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찾았으면 좋아하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관형사절과 서술절에 대한 설명이 지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보면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여덟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 따지자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쯤 됩니다. 거기 보면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조사나 어미 등 문법적 표지 없이 아는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플러스 가로치고 주어 플러스 서술어 가로 닫고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해서 앞발이 짧다가 서술절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린다면 결국에는 서술절이라고 하는 문장은 주어가 두 개인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주어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주어가 두 개인 문장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리을에 서술절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요. 자, 그녀가 좋아하는 빼고 보신다면 식당은 인기가 많다. 그러면 식당은 주어, 인기가 많다. 식당은이라고 해서 보조사를 썼으니까 좀 그런데 식당이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주격조사를 살려서 본다면 식당이 인기가 많다 하면 훨씬 더 예, 서술절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었던 토끼는 앞발이 짧다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가 서술절이 됩니다. 관형사절이 있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절에 대한 정보는 두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관형사절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어간에 관형사형어미 니은, 는, 리을, 던이 붙어서 만들어지고 아는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을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녀가 식당을 좋아하다가 안겨 있어요. 어떤 형태로 안겨 있느냐라고 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과 결합해서 관형사절로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을에는 안긴 문장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관형사절 서술절이 모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미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영희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했다라고 하는 문장을 놓고 조사 고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인용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용절에 대한 설명을 좀 확인해야 될 건데요. 이 얘기는 이 부분에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인용절은 서술어에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지고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 고가 보이셔야 되겠죠. 놀러가자 고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희가 뭐라고 했다.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가자. 영희가 한 말이겠죠. 이것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만 써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문장부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간접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장부호를 쓰고 라고라고 하는 예,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썼다면 그걸 우린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번의 미음은 지금 간접 인용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가가 지금 어느 부분에 체크되었는지를 보셔야 될 건데요. 자, 가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문단에 되어 있습니다.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지문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예, 이런 부분이 좀 보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준 게 있어요.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으로 나눠놓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으면 빨갛다 하나 있고 사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는 문장이 사과를 꾸며주는 요소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녀는 사과를 샀다라고 하는 아는 문장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될 거고요. 그럼 이 내용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예, 이 부분입니다. 사과는 빨갛다라고 하는 문장이요. 그녀는 빨간 사과를 샀다라고 하는 그 안으로 안겨가면서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사과는이 예, 생략이 되고 빨갛다만 빨간의 형태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해 있는 형태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 이제 찾아야 될 거고요. 1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겹문장의 구조를 생각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찾아서 각각의 그 말들을 서술어로 놓고 문장들을 만들어 봐야 될 건데요. 그것들을 한번 1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죠. 자,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찾기 위해 우린 1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내가 살던 마을에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자, 여기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용언을 찾아보면 내렸다, 내리다가 있고요. 살던, 살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내렸다를 놓고 마을에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큰 아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던 마을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을에 살았다라고 하는 암기 문장이 보일 겁니다. 살다를 놓고 서술어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된 구조를 본다면 안긴 문장 내가 마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던으로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마을에라고 하는 부사어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살던 했을 때 던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을 해서 관형사절로 마을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절로 지금 안겨 있는 걸로 분석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찾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은 아닌 겁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가봅니다. 2번을 보면 아버지는 손짓으로 운동하는 딸을 불렀다. 마찬가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으면 불렀다, 부르다, 운동하는, 운동하다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말을 갖고 문장을 만들어 오면 불렀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딸을 불렀다, 그리고 운동하는, 운동하다. 누가 운동하다? 딸이 운동하다인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딸이 운동하다가 운동하는으로 아는 문장이 들어가면서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주어였던 딸이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면서 딸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는 운동하는 는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민과 결합해 있는 관형사절이 된 거죠.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3번으로 가보면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으면 가다, 산책하다, 화창하다. 그런데 산책하다와 가다는 산책하러 가다 라고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구성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라고 하는 문장 하나, 그리고 날씨가 화창하다 한 문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문장은 다른 색 구조로 지금 보일 텐데요. 문장 1과 문장 2가 앞뒤로 나란히 있습니다. 앞뒤로 나란히 있는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지문에서 그냥 툭 지나가듯이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얘는 지금 안긴 문장의 형태는 아닌 거죠.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다른 구조인 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로 나란히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마치 수학의 전체 집합과 그 안에 속해 있는 부분 집합처럼 전체 집합인 아는 문장과 그리고 부분 집합인 안긴 문장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좀 분석하는데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앞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요. 3번도 우리가 찾는 애는 아닙니다. 4번에 보면 그는 하굣길에 학교 앞 서점에서 새 책을 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본다면 하나 있죠. 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요. 아까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겁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한 번이냐 두 번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혼문장과 견문장을 나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4번도 가에 해당하는 얘는 아닌고요. 5번을 가봅니다.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면 얻었다, 얻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한, 개발하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녀석을 놓고 문장을 분석해보면 제품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라고 하는 큰 아는 문장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회사가 제품을 새로 개발했다. 개발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놓고 뒤에 서술어를 만들면 이런 안긴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구성을 보면 우리 회사가 제품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안긴 문장이 제품을 꾸며주는 관형사절로 들어갔을 때 개발하다, 개발한이라고 하는 니은의 형태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목적어였던 제품을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 관형사절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가에 해당하는 얘는 아니었던 거고요. 이렇게 12번에 2번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1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에 지금 기억은 어떤 거냐? 놀이터거든요. 그러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 있는 형태의 뒤에 어근이 플러스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그 말들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건데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근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접사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근은 실질 형태소, 접사는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혼자서는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접사는요. 이 점을 생각하셔갖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1번에 맺은 말부터 본다면 맺은 말은 맺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어근이 뒤에 미음,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미음과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어근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합 형태였을 때 일단 맺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맺음으로 보고 그 뒤에 맺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은 말인데 어떤 말? 맺은 말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1번이 정답이었네요. 나머지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눈물샘입니다. 눈물샘은 눈과 물과 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눈은 아이, 물은 워터, 샘은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양쪽 다 어근이에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을 거고요. 3번 가봅니다. 옷걸이에요. 그러면 옷걸이는 옷, 실질적인 의미 갖고 있는 클로스라고 하는 그 옷, 그 다음에 걸다라고 하는 어간, 걸, 그 다음에 이가 결합해 있는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근 두 개가 결합해 있고 접사가 결합해 있는 형태. 이때는 걸다, 거리, 어디든 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거느냐 했을 때 옷을 건다라고 해서 거는 것, 거는 것이라고 하는 거리, 그 다음에 무엇을? 옷을 이라고 하는 말로 이런 구성을 나타낼 거고요. 맺은 말과는 다른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 가위질을 본다면 가위질은 가위와 질이 합쳐진 말, 질이라고 하는 말은 접사로서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개의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분석을 한다면 가위질은 딱 2개로만 나뉘니까 찾는 답의 요소는 아니겠죠. 그 다음 5번을 보면 헛걸음입니다. 헛걸음은 헛과 걸과 미음으로 분석이 될 건데 걷다의 어간, 그러니까 어근이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어간과 어근 구분하셔야 돼요. 어간은 용언의 부분의 어간을 얘기하는 거고 어근은 단어의 부분에서 실질적인 의미. 근데 양쪽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용언의 어간이 어근이 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접사가 2개가 결합해 있습니다. 헛은 접사 가운데 이제 어근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뜻을 더하고요. 미음은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 그러면 이 구성은 걸음인 거죠. 걸어가는 것을 명사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걸음? 이유 없는, 보람 없는 걸음이라는 형태니까 이런 식의 구성을 갖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단어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말의 관계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1학기 동안 가장 열심히 배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의문변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 단어에서 어떻게 분석이 되는가.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때 그 발음을 다 생각하고 발음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발음해 놓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순서를 보니까 마치 수학의 공식이 A 공식 적용되고 그 다음에 B 공식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의문 변동이 무엇이 적용된 다음에 어떤 것이 적용이 돼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색연필과 넙죽하다를 갖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바로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의 밥값을 보면 이런 식의 구성이었을 겁니다. 밥값이었다가요. 뒤에 값에 비읍 시옷이 있었을 때 시옷이 탈락이 될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받침에 밥, 비읍 받침이 뒤에 있는 기억을 된소리되게 해서 교체 현상이 나타났을 거고요. 그러니까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고 했던 1번 얘기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달코가 지금 달코로 발음된 것들을 쫓아가 보면 달코로 발음 날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히읗 겹받침에 히읗과 그 다음에 뒤에 이어졌던 기억이 히읗과 기억이 축약, 그러니까 거센 소리가 되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2번에서 지금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군 했을 때 탈락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됐던 거고요. 물약 봅니다. 물약을 보면 첨가 교체가 일어났군 했는데 물약은 물약, 그러니까 첨가가 나타났어요. 왜냐? 2개의 말이 겹쳐져 있습니다. 물과 약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는 가운데, 결합되는 가운데 앞에 말은 받침이 있고요. 뒤에 말은 이야, 여, 요. 기억날 겁니다. 첨가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 첨가가 났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되고 났더니 앞에 받침이 리을, 뒤에는 니은. 그러면 리을의 영향을 받아 뒤에 있는 니은도 리을로 교체가 되는 유마 현상.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 4번을 가보면 닫힌이라고 써있지만 우리 닫힌으로 발음한대요. 그리고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답니다. 발음을 쫓아가 보면 일단 첫째,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됐을 겁니다. 거센 소리 되기에 의해서요. 그렇게 축약이 되고 났더니 티읕과 이가 만나는데 이 이가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 이와 티읕이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외음화가 나서 티읕이 치읕으로 교체가 되는 현상. 그래서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다는 4번 얘기도 맞는 얘기. 5번에 보면 삭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에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났대요. 확인해 보면 삭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받침, 겹받침의 기억 시옷 가운데 시옷이 탈락이 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이 되고 났더니 앞말에는 받침이 있고 뒷말에는 이야, 여, 요 2개의 말이 합쳐진 그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니은 첨가의 조건이 돼서 니은이 첨가.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나란히 나게 되니까 니은의 비음이었던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현상.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5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피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피동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주어가 당하는 것이라고 피동의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결합된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다, 어지다를 써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1번에 보면 그렸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렸다의 기본형은 그리다죠. 그러면 그리다, 누가 그렸나요? 그가 그린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렸습니까? 그가 그렸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피동은 아닌 거죠. 피동은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 얘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니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니은을 보면 덮였다. 기본형은 덮이답니다. 그러면 누가 덮였나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덮였나요? 온 세상이 덮인 거죠. 그러면 온 세상이 자기가 한 건 아닌 겁니다. 덮임을 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덮이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라고 하는 녀석이 피동전미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를 뺐을 때 덮다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덮다가 덮이다. 피동전미사 당한 거잖아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구현을 해본다면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덮다라고 하는 문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녀석이 했던 것을 온 세상이 당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 얘기, 맞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3번 가봅니다. 3번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버려졌다 이 구성을 본다면 기본이 버려지다일 텐데 이 버려지다는 보이실까요? 예, 이 녀석은 누가 버렸나요? 했을 때, 누가 버려졌나요? 라고 했을 때 음식이 버려진 거겠죠. 그럼 음식이 버려졌으니까 음식이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3번에선 능동문으로 바꾸죠. 그럼 능동문으로 바꾼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피동의 두 가지 지금 이히리기와 아지다, 어지다를 얘기했습니다. 그걸 뭔가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살짝 함정을 파놓은 건데 여기서 없앴어야 되는 거는 어지다를 없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히리기 리의 피동전미사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버리다를 놓고 봤을 때 문장이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능동의 의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아까 버려졌다의 주어였던 음식이가 능동문으로 바꿨더니 목적어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얘기 맞는 걸로 확인이 될 거고요. 4번 가봅니다. 잡혔다가 나와요. 그러면 잡혔다는 기본형이 잡히다입니다. 그럼 잡히다 이히리기 가운데 지금 희가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놓고 생각했을 때 기본 형태로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잡혔다를 얘기했고요. 누가 잡혔나요? 토끼가 잡혔어요. 그러면 잡히다에서 희가 피동전미사라고 한다면 잡다가 존재할 거고요. 이 잡다를 가지고 서술어를 놓은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문으로 바꿨을 때 부사어였던 원래 잡혔다의 그 피동문의 부사어였던 사냥꾼에게가 능동문으로 바꿨더니 주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4번 얘기도 맞는 얘기. 5번 가봅니다. 새겨졌다가 있어요. 그러면 새겨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피동전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지다를 떼낼 수 있는 거겠죠? 어지다를 떼내봅니다. 일단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 새겨지다에서 무엇이 새겨졌나? 교훈이 새겨졌어요. 그럼 피동의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지다를 떼놓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어지다를 떼놓고 보면 색이.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색이다는 겁니다. 색이다는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 지금 이 문제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을 낚아내는 함정이 있던 거죠. 색이다의 기가 피동전미사 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를 빼놓고 보면 세다가 있는데 세다는 기체,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거나 나오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덮이다가 덮다. 그 다음에 잡히다가 잡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색이다의 기는 피동전미사 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셨던 문제였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문법 문제에 대한 것들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